후티 반군은 목표가 그거예요. 팔레스타인과 휴전을 하면 우리 공격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도 싫어하고 전쟁을 많은 거를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핵심 배경은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저는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 사실은 이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커진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당히 공격한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판 9.11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짧은 시간에 1200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살해당하고 그리고 한 2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간 건 이스라엘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하마스를 옥죄기 시작했고, 보통 전쟁이 가장 길었던 전쟁이 2달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2달을 훨씬 넘겨서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아예 입참에 하마스를 정리를 하자라는 단단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에 항상 후원하는 그룹인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헤즈볼라, 즉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까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감추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표현을 하면 7개의 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도 하마스가 당하는 것만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7개 전선을 얘기한다면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항상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이란, 시리아,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7개의 전선이 열려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중 전선에서 아직 후티 반군이 여전히 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와 이란은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헤즈볼라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후티 반군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후티 반군을 제어하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일종의 보여주는, 만약에 우리하고 핵협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티 반군을 때리는 것처럼 이란을 때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핵심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사실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 이래로 시온주의 이스라엘 제거가 이란의 일종의 국시입니다. 국시. 국가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목표하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열정적으로 지지를 해왔거든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무기와 돈을 지원해왔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국경을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북부고 레바논에서 남부죠. 여기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헤즈볼라는 이란이 만든 대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대리 조직,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대리 조직에 무기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하마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를 더 이상 못 참겠다. 더군다나 후티 반군도 여전히 이란의 도움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마스의 공격이 하마스 단일한 공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이란이 공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거를 끊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게 악의 고리죠. 이 악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보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전을 했다가도 지금 휴전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이 성립됐다가 깨졌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아직 인질을 다 구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마스가 인질을 다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 자꾸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건 좋은 건 절대 아닌데, 하마스는 만약에 우리가 인질을 다 풀어주면 우리는 협상에 지렛대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가겠다,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인질을 다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인질을 다 풀고 그 다음에 하마스를 괴멸시키려는 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목표죠. 사실 바이든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겠죠. 예, 바이든도 이제 이스라엘에 항상 주문을 했던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 맞은 거 나도 참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맞은 만큼만 보복을 해라. 근데 그 이상을 하니까, 그 이상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민간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 이 못된 애들이 민간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죽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죽인 거지, 우리가 민간인을 타겟을 한 거 아니다 그러고, 미국은 아 그래도 좀 살살 좀 해라,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많이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는 못했고요.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도요, 내가 취임식을 하는 1월 20일까지 전쟁을 끝내라. 그래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트럼프 말을 들어준 거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도 싫어하고 전쟁을 많은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대표적인 구호 중에 하나가 하던 전쟁 멈추고 새로운 전쟁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그럼 후티 반군을 왜 공격하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는 좀 있긴 해요. 근데 후티 반군은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란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시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스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마스가 항상 민간인 사이에서 끼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을 죽인 거는 우리가 그들을 타겟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마스를 공격하는데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봤을 때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국제사회나 여기서는 말 좀 그러지 하지 말아라. 하마스가 꼭 있는 것도 아닌데 니네 공격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놀라운 정책을 가져왔는데, 지금 어차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역은 거의 80%가 파괴됐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자에 사는 주민들이 한 220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보니까 이 가자 지역이 지중해변이거든요. 아, 참 이거 여기 해변에 휴양지를 세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휴양지를 세워서 중동의 리비에라 관광 명소를 만드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개발하고 사람들 살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좀 좋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공사할 때 걸리적거려. 너네 좀 나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지로 만든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계속 펴왔는데, 이번에 독특한 거는 현실적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미국이 이 가자 지역을 미국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력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아랍 국가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아랍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뭐 지금 가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끝나야겠죠. 후티 반군을 강하게 공습하는 것은, 일단 후티 반군이 어디를 지금 막고 있냐면 홍해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바블 만답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 바블 만답 해협을 지나야지만이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데, 거기를 막고 말 그대로 친이스라엘 국가들의 선박을 공격을 하니까 다들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희망봉을 돌아서 2주가 더 걸려서 돌아가니까 물류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이 2023년 10월부터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고리를 끊겠다라는 첫 번째 목적과,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항공모함을 2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칼 빈슨호와 해리스 트루먼, 이 두 항공모함을 거기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티 반군만을 섬멸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는 않다. 쏟아 부어도 지금 뭐 한 20% 정도밖에는 지금 후티 반군을 제거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항구에 호데이다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장악을 하고 후티 반군을 북쪽으로 밀거나 아니면 후티 반군을 약하게 해서 모든 무기들을 파괴하는 건데 역대 가장 많은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후티 반군은 목표가 그거예요. 팔레스타인과 휴전을 하면 우리 공격 안 하겠다. 사실은 이제 휴전 협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후티가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휴전이 또 어긋나니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의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그룹이라서 이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도 뒤에서 후원하면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휴전이만 되면 자기는 공격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티는 이슬람과 반미, 반이스라엘, 반유대 여기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가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그리고 이슬람의 승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왜 저주하느냐, 왜 미국을 저주하느냐,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된 왕정을 지지하고 잘못된 나라를 지지하면서 무슬림들은 못 살게 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후티 반군이거든요. 후티는 아주 구체적으로 반유대, 반이스라엘, 반미국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유대는 안 하거든요. 이란은 반유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우리는 시온주의는 싫지만 유대교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유대인을 싫어했으면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걔네들 우리가 다 못 살게 굴지 않았겠느냐. 우리 그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란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건 유대교나 유대인이 아니라 시온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아주 대놓고 반유대, 반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죠. 후티 반군은 원래 예멘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운동으로 시작한 조직이고요. 반군 정부의 친미 정권 그리고 세속 정권에 반대하면서 나온 이슬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멘에서도 후티 반군이 생각하는 이슬람교 신앙 있잖아요. 그걸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하마스도 독립한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헤즈볼라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슬람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니고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온주의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종교적인 건 아니고 세속주의적인 거예요. 종파가 다릅니다. 후티 반군은 시아파고요. 하마스는 순니파예요. 하마스는 순니파고 그리고 후티 반군은 시아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이디라고 해서 보통 통상 학자들끼리 오이만파라고 그러는데 자이디예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의 시아파는요 이란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시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큰 집으로 따지면 시아라는 큰 집에 속해 있는데 안에서 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근대에 대단히 발전한 정치 사상인데 이슬람은 신앙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사회 속에서 정치 체제에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많이 있고 그러면 다들 평상시에 그냥 생활을 하다가 특정한 날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일주일에 한 6일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뭐 불자도 있고 기독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이 하루가 아니라 365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 국가 통치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무섭지는 않겠죠.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파타하가 있는데 파타는 일단 팔레스타인 독립하면은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국가예요. 종교적인 국가는 아닌데 하마스는 종교적인 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미국이 친이란 세력을 공격하는 거, 이스라엘이 친이란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더 나아가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중동 지역이 영향을 받아서 그 이슬람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들이 될까봐 그 걱정하는 것도 미국은 당연히 있고요. 미국이 전 세계 안보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중동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보실 거는 중동에서 지금 현재 가장 키워드는 이란이에요. 이란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걸로 일단 중동의 질서를 나눌 수 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떤 나라들끼리 서로 안 좋아하는 거야 뭐 늘상 있는 거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란 아직 핵무기는 없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있지만 아직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이 어떤 형태의 핵을 갖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 니네 핵 가지면 안 된다. 우리하고 협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협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화가 지난 12일, 4월 12일에 처음으로 열렸고 4월 19일에 또 대화를 합니다. 이란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이 걱정이 되니까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여러 나라들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란이 반대편이 돼서 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핵협정을 했어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20% 이상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컨트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뛰쳐나간 사람이 트럼프예요. 뛰쳐나가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란은 더 능력이 더 늘었겠죠. 당연히 핵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은 늘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트럼프는 이란과 야 다시 협정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핵은 절대 못 갖는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아주 단순해요. 트럼프가 취임 때도 이란 메시지를 냈는데, 이란이 핵은 가질 수 없다. 핵 가져서는 안 되고, 핵만 없다면은 우리가 중동에서 이란과 잘 지낼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입니다. 핵.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재 참가하지는 않지만 입장도 내지는 않고 있어요. 이미 후티 반군과 한 8년 동안 전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후티 반군이 또 이상하게 미사일이라도 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거를 잘한다고 대놓고 칭찬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티 반군이 공격을 당하거나 후티 반군이 세력이 약해지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들 나라에는. 왜냐면 여기서 뭐 미국 편 들고 뭐를 했다가 후티 반군이 말 그대로 미사일이라도 하나 날리면, 유전이라도 거기에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용히 있죠. 그렇지만 내심은 후티의 힘이 약해지는 거를 다 환영하죠. 이란 핵 협상만 잘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일단 가장 큰 숙제를 한 거예요. 중동 어느 나라들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취임했을 때에는 트럼프 편에 서서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적대시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큰 이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아랍 국가들도 전부 다 이란을 좀 껄끄럽게 생각했던 나라들도 전쟁이라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전쟁이 있으면 이 경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란 핵 협상이거든요. 핵 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이란은 뭘 원하냐면 우리가 핵 협상을 할 테니까 제재를 풀어라. 경제 제재를 풀어라 하는 거고, 미국은 야, 너 핵 협상을 해야지만 우리가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고, 경제 제재와 핵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잘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일단은 시작해서 첫 만남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나오는 말들이 말 그대로 설왕설래해서 아직은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란 쪽에서도 첫 회담을 끝난 다음에 회담은 잘 끝난 것 같은데 대단히 좀 희망적이긴 한데, 우리는 지나치게 기대도 좌절도 하지 않겠다. 일단 두고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